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9페이지 예제 30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부자와 그다음에 조카까지 이렇게 세 개의 명조가 있습니다. 먼저 부친명에서 주보치용하는 데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인사, 일구로 나갈 때는 무운이죠, 무운. 그다음에 기우시는 좀 무신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설명이 잘못된 거죠. 시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런 주보, 을목을 주신, 그 다음에 경금, 청용신, 무토를 희신으로 취한 이런 주보 취용이 제대로 됐는지 항상 의심스러우면 검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사실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걸 검증해야 되는지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을경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을목은 제가 여기에 지금 지지가 목방입니다. 인묘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합류 합거가 중요한데 왕하면 합류. 왕한테 와서 건드려 봐야 그게 합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 강한 정도면 합거. 약하면 도리어 부추기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의하기 때문에 합류. 쇠하면 바람 앞에 날아가는 그럴 정도 쇠하면 합이 오면 합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하거나 쇠하면 합거, 왕하거나 약하면 합류.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을목은 왕하죠. 간목은 강한 상태가 안 되고요. 지금 신연에 있어서 강하지는 못해도 약하지 않을까? 월에 무기합니다. 그리고 신진은 수국을 이루고요. 그래서 경금은 고립무원이죠. 그래서 쇠한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합거입니다. 이걸 검증을 해보려면 먼저 신장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장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주보치용 됐는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신장은 체입니다. 체. 그러니까 체 중에서 희용신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데요. 자, 경금이 비견이니까 체고요. 무토가 인성. 그렇죠. 무토를 제거하는 간목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간목이 제거된다. 간목이 제거되려면 경금이 당연히 역할을 하고 무토가 임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제거되기 때문에 간목의 역량을 계산해서 경금한테 제거되는 걸 계산하고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역량을 또 계산하려면 을목이 기토를 제거하는 역량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치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극점이 경금인데 경금을 벌써 무토나 병화가 극설하니까
무토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간목이 극하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에게 제거되기 때문에 그럼 간목의 영향을 계산해서 제거되는 걸로 얻는 거죠. 무토는 또 기토가 혼잡하고 있으니까 기토를 제거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겁니다. 원목이 없어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천간은 합거되니까 계산하지 않고요. 월의 태지. 그런데 방국을 이뤄서 차감이니까 월에서 얻는 기는 제로. 그 다음에 년에서는 녹지 3급, 그 다음에 수국 1급을 빼면 2급이 남죠. 연결되는 것을 봐야죠. 년과 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시에서 양지 3급에서 신진, 수국, 그 다음에 인묘진, 그래서 두 번을 차감하면 1급. 경금은 (3급) 정도가 되죠. 경금은. 무토는 천간에 을목이 긴첩해서 극을 하고 있죠. 합류된 을목이. 그래서 천간 무토는 분수 1분. 월에서는 욕지인데 방국이 있으니까 1급을 빼죠.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1급. 려는 병지인데 수급을 빼면 무급. 연결되면 시에서 인묘지로 극을 받으니까 연결 분수죠. 3분 진무토 3분에서 방국과 수국을 빼면 2분을 빼니까 1분. 일과도 연결되는 거죠. 인목 장생 4분에서 방국을 빼면 3분. 무토는 1급 1분 1분이니까 1급 4분. 이거 5분이네요. 이거 5분. 4분, 네. 천간도 있으니까 1급 5분. 자, 경 3급, 무 1급 5분. 간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목은 이게 제거된다는 것은 무토를 얻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극을 받고 있으니까 경금한테요. 이건 분수로 계산해야 되겠죠. 월에 월 6분 제왕지니까요. 거기서 방국을 빼면 5분. 년에는 절지니까 년 급수가 없고요. 연결되는 건 시 세지죠. 세지. 그래서 방국 그 다음에 수국 빼면은 0 무급이고요. 1에는 녹지인데요. 녹지 3급에서 3분에서 방국을 빼면 1을 빼니까 2분이죠.
갑은 7분이네. 그 다음에 을목을 계산해서 무토를 맑게 해주는 거죠. 천간이 합류되니까 1급이고요. 그 다음에 월은 혼잡이니까요. 분수. 즉 임수 때문에 간목을 완전히 제거가 불가되어서 분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녹지 3분에서 방국을 빼면 2분. 연지는 태지에서 수국을 빼면 없고요. 연결. 시 관대에서 3에서 방국 수국 빼면 1분이죠. 일지는 왕지니까 6에서 방국 1을 빼면 5분이죠. 그래서 을목은 1급 8분이네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7급입니다. 170cm죠. 실제 키와 1cm 뭐 이 정도는 중간에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검증하려고 했던 거죠. 주보를. 그래서 경금, 무토, 을목 이것을 취하는 것이 제대로 취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면 학력을 보는데 학력은 임수를 극하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무토를 극하는 경금, 그 다음에 을목. 무토가 태극점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무토를 극하는 간목은 경금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기토를 을목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간목은 필요 없습니다. 무경을. 그래서 6급 3부 나왔죠. 6급 3부. 대학 졸업 이런 정도. 주보평가 정제격 편인 및 재가 방국을 이룬 경우의 특징으로서 근검 전략 이성 있는 기회. 여기까지는 어떤 재성의 희신이고요.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은 편인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죠. 운을 보는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녀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점. 출생 시기, 해임 시기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녀와의 인연을 볼 때는 출생년, 그 전년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태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걸
고민하다가 나온 걸 건데요. 출생하는 년으로만 보아서 자식 인연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하기 전 회임한 시기도 같이 보아야 어떤 자식과의 인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자 인연, 연결. 자녀와 본인과 연결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연결을 보는 방법 설명하고 있고요. 조카와 이 조카 동생이 죽어서 그 아들을 지금 같이 키우는 건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1번 예제 보시면 이 경우도 주보에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합거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운과 유년, 이것이 세, 이것이 운이죠. 우리가 흔히 세운이라고 말하는데요. 태세, 대운. 운과 유년이 합하면 합거나 합류 현상이 아니고 일단 합주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유년의 대운도 불발, 유년도 불발하기 쉽다. 작용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묶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합거되면 뭐 그 해 그 어떤 한 해 1년 동안 그 글자가 작용을 못한다? 그런 현상은 없는 겁니다. 유년 1년짜리 유년 천간이 대운간과 합을 하는 경우, 원국과 합을 하는 경우, 원국과 합을 하면 원국의 각 네 기둥을 시기별로 추나 추동으로 나누어서 이때 어떤 작용이 멈춘다거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대운과 간합을 한다면 먼저 외부 묶여버리기 때문에 6월이 그 간합을 해소할 경우에만 원국에 작용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유년6월법을 공부하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연령차 부부연에서 가장 청황한 것을 논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인연법으로 구한 띠가 있죠. 띠의 그 년을 추론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처성이 병신갑이 나왔다. 그러면 병화는 먼저 고를 찾는 거죠. 그러면 술. 그래서 고와 삼합, 인호술. 두 번째는 병화 본기 사. 지지로 가면 로건 호환을 하면 사화죠. 그러면 사유축.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신금은 축과 진입니다. 유금도 로건 호환하면 사유축 똑같네요. 사유축. 신자진 사유축. 간목은 미토죠. 미토. 고가요. 그래서 해묘미. 그 다음에 로건 호환하면 인인데 인호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격신 위주로 희기를 보아서 먼저 기신을 제거. 일단 기신이 되는 글자를 제거하고
처성 위주의 해기를 보아서 또 기신을 제거. 기신이 희신로 전화하는 글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투관한 것, 년지와 상합하는 것, 투관한 것, 체이신. 순서가 이렇게 정하는 거죠. 기신, 희신로 바뀌는 글자, 그 다음에 년지와 상합하는 것, 그 다음에 투관한 것, 일지와 상합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두기는 좀 곤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내의 소위 말하는 궁합, 속궁합 뭐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은 어떤 그 순위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총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것은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체이신 이렇게 됩니다. 기신이 희신으로 전화하는 것, 육친인연에만 하나다. 자, 격, 누차 말씀드리지만 격, 체, 육친. 이 육이 아니고 이 육친로 제가 쓰는 이유는 이것은 가족의 단위죠. 가장 최소 단위. 배우자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격, 희용신, 체희용신, 육친, 희용신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격의 체의 희용신이 격 희용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격의 희용신이 육친 희용신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육친의 기신이 격의 희용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희신이 기신으로 전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육친 인연에만 한정되는 간법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일단 일지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지를. 이거 제가 박스 쳐놓은 것은 좀 다른 내용의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이걸로 사유축을 이제 대입을 해본 그 내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화는 무토를 생하는 기신이 되겠죠. 그리고 유금은 희신인데 사유가 합국, 진토 합류. 갑이 무토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기신이죠. 축토는 본래는 기신이죠. 여자 지금 팔자를 말하는 겁니다. 축토는 본래 기신이죠. 그런데 오화를 설하고 사축이 금국을 이루어서 그런데 금이 제거되는 겁니다. 금이. 기신이, 축토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그 여자 팔자에서 가장 기신은 당연히 격을 혼잡하는 정화죠. 이 중에 정화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축토네요. 그래서 기신,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간략부, 배우자성을 선정하고 그것이 앉은 궁이 일지, 년지의 삼합 글자를 보아서 희기를 가린 후에 기신, 희신으로 전화, 희신에서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팔자를 한번 볼까요? 이 부인 팔자에서
임수가 월에 사지무력하기 때문에 을목을 격신으로 하고, 간목이 그 생을 해주는 임수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수를 쓰고요. 해중무토도 임수를 방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삼합, 인연법,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다시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 처성 신금이 좌한 미토의 해묘미, 삼합이죠. 해묘미와 삼합하는 글자. 희신을 찾는다. 해수는 뭐 기신이지만 경금이 체화, 기신도 경금이 체화하면 되는 거죠. 배우성의 입장에서는 해수는 기신신을 전화한다. 1순위 인연이 되는 거죠. 여기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배우자, 여자의 그 사주팔자에서 인연을 논할 때 부성, 남편성으로 바꾸셨습니다. 부성. 기신이 희신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육친에만 한정된 거죠. 연령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읽어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암공, 암해를 그 여러 군데서 논하고 있는데 암공, 암해로 찾는 어떤 그 역량, 이것은 원국의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원국인데, 원국에 드러나는 것 외에 본인이 어떤 귀인이나 어떤 그 공덕, 조상의 공덕이나 본인이 어떤 수양, 덕행, 이런 것을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좋은 기운을 불러와서, 암공암에 불러와서 최대한으로, 맥시멈, 최대한으로 발휘될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모나 그 신체를 계량할 때 암공암을 사용하지 않고 사주팔자 원국에 있는 것을 그 위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그리고 귀인이나 공덕을 쌓거나 수양을 하거나 하는 것들하고 별 관계가 없이 유전적이거나 표면적인 이유들이 어떤 그 표면적인 드러난 그런 글자로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배우자의 인연 또는 뭐 관귀, 어떤 재부, 이런 것들은 귀인이나 뭐 공덕 이런 것들이 도와서 암중으로 더 역량을 크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런 것들은 암공암유를 감안하고 활용하는 게 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나 외모 이런 것들은 원국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귀 급수, 부기, 등급 이런 것들은 암공암을 같이 보아서 최대치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것이 조언하는 입장에서는 맞는 겁니다. 제가 가끔 뭐 맥시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공 삼화법에서 처공은 그 글자의 담만 본다. 이런 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자 1번 성의 고묘 로건 삼합 그 다음에 2번 궁 희귀불문 삼합 재화하는 기신이면 재화 글자 삼합 재화 글자의 고묘 로건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육친 인연은 모두 포괄하는 거죠. 이 중에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기신이 희신으로 최희신 이렇게 그 다음에 희신이 희신으로 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매긴 후에 다시 연지 삼합을 구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세 인연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 인연을 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당위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을 설명해 준다면 현재 있는 배우자와 이런 배우자의 차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없는 그런 배우자라면 헤어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주보지용이나 혼인인연 제가 굵은 글씨로 쓰는 것들을 한번 좀 신경 써서 읽어보시고요. 갑자년 여자의 갑자년 충형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에는 우리가 합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하는데 충형은 그 자체로 연결이라고 보기보다는 돌발적인 어떤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기신인데 희신으로 갑자기 충해서 바뀐다거나 아니면 희신이 기신 역할을 한다 이런 돌발적인 어떤 변화를 그 충형으로 보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자수가 왔습니다. 자수 도의죠. 도의 같은 글자가 오면 우리가 도의라고 하는데 이 도의도 일종의 연결하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갑자년은 자수가 도의해서 연결되는 거죠. 여기 개수가 남편성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합건데 실질적으로는 운과 년은 합주라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배우자 인연을 구할 때
자, 을목이 격신이고 개수로서 을을 생하는 남편입니다. 구웅하는 글자의 삼합도 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좀 생략해버리고 설명을 하면 약간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수가 남편이었죠. 칠살, 그러니까 임수가 혼잡하면 간목을 써서 제거하거나 무토를 써야 됩니다. 자, 무토가 있네요. 그래서 개수 1번 무토. 그런데 간목이 극하죠. 그러면 병화로 설하고요. 개수는 또 오중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쓰는 거죠. 갑을 병물을 남편성으로, 남편의 동태성이죠. 그 다음에 남편성이 앉아있는 자수까지 이렇게 해서 로건호환, 그 다음에 묘고 삼합을 보는 것이죠. 뜬금없이 사유축, 병은 술토가까지는 왔는데 뜬금없이 축토가 나와서 사유축이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는 병화가 남편성이고 병화의 노건은 사화고 사화의 삼합은 사유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또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인연법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명리학 대계의 주보 이론의 총 그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전에 그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지 않으신 분들이나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전체를 다 한번 조망해 보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쭉 한번 책도 계속 읽어보시고 제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따라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